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북한 조선중앙TV 보도 내용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전용 열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주요 지도 간부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오늘 새벽 국경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이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김정은 동지께서 9월 1일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셨다. 전용열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일 새벽, 바로 오늘 새벽에 이제 국경을 통과했다. 이거를 보도하면서 이 조선중앙통신은 당시에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 옆에 최선희 외무상 또 김성남 이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보이는 인물들과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지금 열차 전용 열차 내 집무실 칸이에요. 저기서 저렇게 함께 탑승해서 담소하는 모습. 또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이 김 위원장이 열차 앞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대화하는 모습. 이런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에 공개한 게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9월에 이 평양 출발해서 러시아 방문했을 때는 이틀 뒤에 이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번 이 김정은 위원장을 태운 열차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를 이용해서 국경을 건넌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 오후 4시 잠시 뒤네요.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에 도착하면 이 밀착 경호 속에서 숙소인 나오이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아마 가장 관심 있는 인물은 바로 이 딸 주애가, 김주애가 동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자, 확인된 게 있습니까? 국정원에 따르면요, 이 리설주와 현송월이 동행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딸 주애의 동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이 4번의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 중에 3번은 리설주 여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설주가 1년 6개월간 모습이 드러나지 않다가 지난 6월에야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동안은 주요 행사에 주애가 리설주 대신 얼굴을 비치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입지를 다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중에도 주애가 동행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나왔던 건데 이렇게 김주애의 동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만약에 김주애가 동행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4대 후계 구도를 확정짓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녀를 데리고 중국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그 자녀가 바로 후계자다 이렇게 일종의 신고식을 하고 인정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북한의 두 번째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 내정 9년 만인 83년에 중국을 방문해서 덩샤오핑을 만났었는데 그때 후계자로 중국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도 2009년에 후계자로 내정된 뒤에 2011년에 중국을 방문해서 일정의 신고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또 북중 접경 지역 보안도 부쩍 강화됐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철길이 바라보이는 아파트가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다시 다 조사하고 촬영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다 검사하는 거죠.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인 태양호, 그야말로 움직이는 요새다 이렇게 불리는 열차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열차의 별명이 태양호인데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소련의 스탈린한테 선물 받은 열차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박물관에 들어갔어야 될 연식인데 아직까지도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김정일 위원장을 거쳐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3대째 지금 그 열차를 쓰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북중 정상회담, 2019년에 미북 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도 다 저 열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고 외관은 평범한 녹색 열차로 보이지만 내용이 이제 그 내용 실제 구성이 다른데 총 17량으로 구성된 열차입니다. 예. 근데 겉에 방탄 유리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바닥에는 하부에는 방탄 강철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박격포, 지뢰,
포탄 공격 이런 거라도 안전이 이제 보장된다고 하고 심지어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까지 있다고 알려졌는데 아니 비행기 한 기도 아니고 17량짜리 열차가 스텔스가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이게 스텔스라는 건 북한의 선전용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또 어쨌든 내부 인테리어도 매우 화려하다고 알려졌는데 뭐 대리석 바닥으로 바닥이 막 깔려 있고 흰색 인테리어가 돼 있다고 합니다. 또 안에 집무실, 회의실, 침실, 식당, 의료실까지 다 완비가 됐는데 지난해 북한의 대규모 홍수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인 마이바흐가 저 열차 안에 실려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탄에 뭐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지만 이 베이징까지 20시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비행기를 이용하면 2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굳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전용 열차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게 경호에 상당히 신경을 쓴 만큼 속도를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거운 방탄 장비로 중무장을 했는데 이 북한의 선로 상태가 아무리 열차가 좋아도 선로가 버텨줘야 되는데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선로 상태다 보니 일반 열차보다 느린 이 열차가 시속 50에서 60km 정도로밖에 운행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열차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하노이 회담 당시에는 평양에서 무려 60시간, 그러니까 이틀 반을 넘게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김 위원장이 20시간가량 열차를 타고 중국에 가는 이유에 대한 이 전용기의 노후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처음 집권했을 때 탔던 참매 1호는 러시아에서 1981년에 만든 기종을 리모델링한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비행기를 여객용으로 쓰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타고 가면 세계 언론이 아직도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이렇게 북한을 보도할 것이고 김정은도 그걸 다 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